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전체 판세 지금 출구조사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이른바 양문석, 김준혁 이제 두 후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는 그러나 정권 심판이라는 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그것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돼요. 저희 지역에서도 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음. 그 다른 방송보다 더 영향력 있다 이 얘기 한마디로. 그런가요? 이번은 저는 유튜브 대한 매체와 네. 레거시 미디어의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번 그 선거의 또 다른 포인트 누가 네. 더 영향력이 있을까. 그런데 네. 적어도 야권 지지자들 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라 야권 지지자들이나 중도 일부는 네. 이런 오마이뉴스나 뭐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냐 뭐 새날이나 이런데 훨씬 더 정보의 신뢰도를 두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거의 반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분들이 네. 뭐 그 무슨 그런 대출을 하냐. 그러니까 김준혁 교수 말은 사실은 네. 논쟁적인 사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말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양문석 후보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 그건 그 지역의 일이고 여기 지역의 후보는 그분이 아니라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 찍어주세요. 그럼 그 말이 맞다. 이제 그게 또 이제 총선과 대선의 다른 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 저도 딴 저도 지역 얘기고. 그렇죠. 우리 왜 내 얘기는 지역 다른 얘기를 채민이 하세요? 찍을 거야. 저 채민이가 제가 뭐 돈 빌렸나요? 그러면 네. 맞아 채민이 아니지. 그래서 쉽게 아. 그냥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네. 그렇지 나는 그래도 채민이 찍을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니까 아까 그 김 PD님 저기 저 유튜브 채널 순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네, 제일 많아. 네네네. 보여주세요. 왜냐면은 진짜 이번에 그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그 이재명 후보도 자 일단 저거 보고 말이죠. 이게 그 2주 전 한 주간의 데이터예요. 네, 이제 MBC는 뭐 직원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1등 한다고 네. 치고 JTBC, SBS, YTN 다음에 이제 오마이 TV가 있습니다. 5위가 네, 네. 그 밑에 KBS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2회 뉴스공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네. 이 얘기를 언젠가 했는데 네. 이번에는 유튜브와 레거시 미디어가 싸울 텐데 유튜브가 이길 거다. 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의 활용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한번 비교를 해보자 말이죠. 네. 유세 일정이 이제 하루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재밌는 게 공식 유세 일정도 있지만 우리 박정희 기자 더 잘할 거야. 아마. 네. 중간중간 이동하면서 혼자 네, 셀카로 유튜브 유튜브 하죠. 방송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원격. 원격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에 타고 가면서 포천 지원하고 네. 어디 뭐 예산 지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구독자가 또 꽤 되잖아요. 네. 어떨 때 보면은 그 오마이티보다 훨씬 네. 이재명 TV를 더 많이 봐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유튜브의 힘을 그 100분 발휘한 거. 네.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기도 하고. 최민희 후보도 지역에서도 그랬겠죠? 아 그렇죠. 저는 이 원래 어떻게 하면 언론을 네. 이 보수적인 지형을 깰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이런 새로운 대한 매체 오마이뉴스는 사실 인터넷 매체로 출발해서 유튜브에서도 가장 구독자가 많게 온 거잖아요. 자, 우리 분당 갑을 곧 볼 거니까요. 거기 한번 출구조사 한번 봅시다. 분당 갑과 을. 자, 여기 진짜 어제 최후까지 막 눈물도 흘리고 이광재 후보 노무현 눈물 관련 흘릴만 연설하면서 하죠. 눈물을 흘렸던 네. 곳인데 자, 분당 갑을 52.8대 47.2입니다. 네. 이 오차범위 아닌데. 오차범위 아닌데 조금 크긴 하네요. 그렇죠. 제가 오차범위 생각보다. 아닌데 네. 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네. 이광재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쪽에 음. 방점을 두는 이유는 네. 추세라는 게 음.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많이 이기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러다 네.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광재 후보가 조금씩 이기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곡선, 네. 벌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기가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PD님이 투표율 찾아주시면 네. 지금 원래 이제 저쪽이 투표율이 좀 높긴 한데 이번에도 아마 이 수도권에선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일 자, 텐데. 예. 그래요. 갑 봤으니까 또 을도 한번 볼까? 을도 굉장히 관심적이죠. 김병욱 51.7, 김은혜 48.3 이런데 거의
3.56%인가 6%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기는 접전, 이제 접전. 접전입니다. 이거는 접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 지역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적은 음. 표차로 이겼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어려운 지역인데 아까 투표율 말씀하신 잠깐 말씀드리면 네, 네. 경기 성남 분당 갑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7.1%. 네. 네. 굉장히 높은 거죠. 분당 을도 75.3% 네, 지금 네.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제 많죠. 분당을 갑 이게 봤습니다만 이광재 안철수의 저 대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게 굉장히 큰 큰 힘이죠. 상징이 되겠네요. 네, 상징이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음. 이게 정권 교체의 청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총선이 지금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길목이니까.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백낙천 교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한 거는 이거는 이제 대선의 전초전이다.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촛불 1기 정부라고 한다면은 네. 2기 정부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했었는데 권력을 잃었으니 이제 국민들이 다시 2기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네.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고 자, 대선에서 왜 국회의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아니, 조직적으로 이제 이게 대응이 우선 가능한 이게 거죠? 200석이 넘어가면 네. 권력구조 개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권력구조 개편을 상식적이며 그러니까 오랜 과제잖아요. 네, 네,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네,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다가 우선은 국회의원이 180석인 정당과 100석인 정당은 네. 선거 운동에 들어갔을 때 파워가 다른 거예요. 네. 네, 마이크가 다릅니다. 음. 네, 그래서 네. 이제 내부 분열만 없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고 대선으로 향하는 입법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대선이라는 게 프레임 전쟁인데 네. 민주당이 예를 들면 우리는 평화, 음. 민생 네. 이게 구도를 짜잖아요. 네. 그럼 그 구도가 법안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과반이 안 되는 정당이 그래요. 얘기 100번 해봐야 말이 안 되는 자, 거잖아요. 경기 하남 갑 준비해 주고 계세요. 추미애 이용이 경기 하남 갑인데, 자, 이게 55.7 대 44.3 이제 10% 포인트가 넘습니다. 네. 자, 정치인 추미애 복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추미애 뭐 같이 이제 여성 의원들끼리 또 네. 친하고 그러실 텐데. 네.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 어떤 정당이든 거물급 지도자 아. 그리고 그 올해 그러니까 3선, 4선, 5선 했는데도 신상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장차 언젠가는 대권으로 네. 가도 돼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정당이 좋은 그래요. 정당이죠. 튼튼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추미애 대표가 이제 복권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이 복권시켜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네. 가장 뜨겁게 대결을 네, 한 네. 예, 그런 또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대척점이 네. 있는. 네, 참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음. 이제 우리 내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네, 그 추미애 장관이 그 타협하려고 하는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일부 타협은 뭐 늘 하자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음. 인식을 가지고 혼자 단기 필마로 싸웠잖아요. 네. 그에 대한 판단이 다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이 복권시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추미애 네. 개인의 정치사에서는. 추미애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외로웠었죠 그동안. 외롭고 일부 몇 명이죠. 몇 명 네. 여성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줬지만 그거는 그냥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돼 보배인데 네. 이번에 구슬이 깨어지고 어쨌든 지역구에 나가서 그것도 이용인가 저 사람은 용산 비서관 출신 아닌가 어쨌든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후보 때 비서실장 했던 후보 윤석열 비서실장이면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리인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그런데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네, 추미애 그 대표는 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복권 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추미애가 옳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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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이었네. 수행실장. 그래서 항상 함께 다녔기 때문에 윤석열 네.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용산은 안 갔나 보죠? 용산 안 가고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있다가. 지금 현직인데 이쪽 지역으로 갔어요. 네, 비례대표. 자, 경기 화성을을 가볼까요? 경기 화성을의 공영훈 이준석인데 43.7 대 40.5. 여기 바짝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뭐 20%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한 3.2 차이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네. 사실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추세선이죠. 아. 왜냐하면 많이 이겼다가 좁혀진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저기를 지켜보면서 뭐 제 선거가 바쁘긴 했지만 네. 무슨 뭐 사실은 사실이 아니리라고 후보가 주장했지만 네. 뭐 아빠 찬스 어쩌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허위로 밝혀진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빠 찬스나 부모 찬스 얘기를 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도 자유롭지 않은데 네. 왜 그걸 받아치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본 음. 적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지역은 끝까지 저희는 네. 긴장하지 않고 지켜봐야 그래요. 되는 지역이고 네. 근데 공영훈 후보가 워낙 유능한 분이세요. 네.